조선일보입니다. 이번에 또니까 뭐 과거에도 있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네요. 미북 정상회담과 딱 겹친 한국당 전당대회. 한국당은 이달 27일 날 전당대회를 했는데요. 미북, 북미 정상회담이요. 27, 28일 열립니다. 겹쳤습니다. 아주 날짜가.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요. 여기 보시면요. 작년에는 지방선거 전날 정상회담을 미국과 북한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번에 또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네요. 그래서 한국당에서는요. 이른바 이제 컨벤션 효과를 기대했는데 이게 사라질 판이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선관위원장인 박관용 선관위원장도 변경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자유한국당 분들이 이 전당대회 연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 27일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좀 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는 이 문제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우리 계획대로 우리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당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과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참 푸념이 나올 만합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겹치니까 이게 뭘까? 물론 이게 미국하고 북한 여러 가지 이게 협상이 벌어진 상황에서 의도한 바는 아니겠으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왜 하필 이런 얘기는 나올 만합니다. 지금 상황이. 자, 지금 기사 소개와 영상에 나간 동안 김유철 경희대 교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예. 오셨으니까 바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셨죠? 기사도 보시고 영상도 보셨습니다. 예. 한국당 내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거는 원래대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하지만 다른 당권 주자들 같은 경우는 좀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유철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판단이 맞을 거라고 보세요? 예정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날짜에. 예, 이게 제1야당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연기하고 하면 이제 이게 어쨌든 국민적인 좀 신뢰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이게 그 북미 관계라든지 비핵화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진척은 되면서도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그럼 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는 좀 중요한 게 직관력이거든요. 분석보다는 좀 이쯤 하겠다. 또 2월 말쯤에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고가 됐었죠. 2월 말로. 그러면 이제 이미 이제 그 조정을 해놨어야 되는 건데 막상 지금 와서만 바꾼다 뭐 한다 그래서 실제 바꿔버리면 그런 이제 직관력도 없고 예측 전망 능력도 이제 이미 예고가 된 건데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이후에 하게 되면 그 성과에 대해서 뭔가 평가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이제 무슨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이렇게 되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당내 그 경선 이 부분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또 그 어떤 컨벤션 효과를 노린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그 효과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겨서 하는 건 어떨까요? 날짜를 좀. 이제 당겨서 차라리 이제 해버리면 또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과연 당겨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또 전당대 장소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아서. 그것도 있고 또 경선 치열하지 않습니까? 치열한 상황 내에서 당긴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승패 여부에 굉장히 영향을 주니까. 말이 많이 나오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정해진 날짜에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선택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이 날짜가 이렇게 공교롭게 겹친 부분 그리고 연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 교수님 의견하고 반대로 연기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제 날짜를 지키는 게 좋지만 머피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꼭 지방선거도 그때 싱가포르 때문에 완전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번에도 하필 잡은 게 그날 베트남에서 미북 회담을 하는데 온 국민의 관심이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흥행을 끌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연기해서 왜 주식 투자도요. 타이밍하고 종목이 있거든요. 종목을 잘 고르는 사람이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이 타이밍을 못 잡아서 실패하거든요. 주식 투자도 타이밍을 잘 들어가야 돼요. 타이밍에 지금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영화 극한
직업인가요? 예. 그게 1000만 돌파했다는데 예. 물론 영화도 잘 만들었지만 예. 다른 블록버스터가 지금 이번 설날에 없어요. 아, 타이밍을 잘 잡은 거네요. 그렇죠. 달리기 혼자 하면 항상 1등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연기한다고 예. 잘 되라는 법은 없어요. 해필이면 연기한 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또 서울 오면은 또 연기할 수도 없고. 근데 3월로 미뤘는데 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을 한다고 오면은 또 연기할 됩니까? 수도 없고. 그래도 저는 일단은 연기하는 게 어떠냐. 앞당기는 안 됩니다. 예. 밥할 때도요. 뜸들기 전에 밥솥 열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예. 일단 저 연기해서 예. 그때 김정은 오면 또 연기하더라도 예. 일단은 분위기를 좀 무르익게 그렇게 컨벤션 효과를 그럼- 모처럼 전당대회를 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지금 상승세 타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탄력을 받아야지 비행기가 뜰 거 그러면은 아닙니까? 연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 뒤로 미뤄야 된다고 보세요? 뭐 한 달 저는 뭐 정도 미뤄야 됩니까? 장소 잡으려면은 예. 한 달 정도는 걸리지 않겠어요? 그럼 3월 말로. 뭐 킨덱스나 뭐 예. 어디 큰 데가 많지 않으니까 한 달 정도는 저는 잡아야 같이 된다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또 겹칠 수도 겹칠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뭐 4월 1일 날 또 만우절도 있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은 저는 좀 연기해서 예. 당원들이 많이 좀 관심이 높을 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김초희 교수께서는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좋다.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미뤄야지. 그것도 한 달 정도는 미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기사가 또 있는데요.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일단 당권 주자들 3명,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빅3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이렇게 3분이 크게 사진이 있고 제목이 이렇습니다. 친박이여 나에게로 몸단 홍, 오 그리고 느긋한 황이다.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지금 친박표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홍준표 페이스북에 박근혜 석방운동 장애투쟁 시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글을 올렸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고마운 부분도 있다. 질문이 그런 거였습니다. 본인이 탄핵 문제로 탈당을 한 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나오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고마운 부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요. 친박 지지 탄탄하다는 평가 속에 당신보다는 민심 행보다. 그래서 일단 친박과 관련해서는 느긋한 황이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이재진 교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분 3명의 당권 주자가 이러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죠. 예. 예,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당을 예. 전략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예. 그 지역이 사실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일 텐데요. 이른바 영남 지역. 그렇습니다. 영남권입니다. 그 영남권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체적인 당원의 숫자가 약 300만 명. 예. 그중에서 이제 책임당원이 약 32만 명. 책임 당원이라면 진짜 돈도 당비도 내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당원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예. 16만 5천 명 정도가 대구, 경북, 영남권이라고 그래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예. 16만 5천이면 예. 약 50%가 넘는 책임 당원에. 그렇습니다. 책임당원 숫자의 50%가 그럼 이번에 넘는 전당대에서 그 책임 당원들 투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4인을 선출하는 컷오프에서는 더군다나 이 책임당원이 70%, 예. 일반 국민 30%로 투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차례의 합동 연설 이후에 예.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책임당원과 예. 일반 국민이 7대 3의 비율로 해서 예. 투표를 해서 이제 4인 컷오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세 분의 빅3 후보라고 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이번에 대표에 후보들도. 출마하시는 분들 역시도 모두가 대구 경북 지역과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로부터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구애를 하고 있는 그렇다면 것이 이른바 현실이죠. 표밭, 영남이 표밭이라는 소리인데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 표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해야 표가 온다. 이런 판단인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알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도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뭐 특별하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조대진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지금 뭐 저희가 사회 기사 있는데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두 가지 모습, 자유한국당을 둘러싼
전당대회 연기론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당권 주자들이 영남 지역으로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자주 하고 있다라는 얘기. 뭐 이런 두 가지 내용 현상을 좀 전해드렸습니다.